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오토바이 타기 좋은 날씨가 며칠 계속됐었는데 또 날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곳으로 라이딩 많이 다니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들 좋은 곳으로 라이딩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좀 안타까운 것은 단풍이 좀 별로입니다. 여름이 긴 것도 있었고 가을에 접어드는 무렵에 비가 많이 오고 갑작스럽게 추워서 그런지 낙엽이 단풍이 들지 않고 그냥 얼어서 떨어지고 낙엽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많아서 그런지 단풍은 별로였습니다. 많이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도 즐거운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디자인적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도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나라는 메이커를 유난히 따지는 나라이기도 하죠. 할리, BMW 그러면 껌뻑 죽죠.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좀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돈이 많아서 꺼림낌 없이 살 수 있다면은 어떤 브랜드 어떤 오토바이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본인 라이딩 스타일에 맞는 오토바이를 고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죠. 거기다 또 하나 처음 입문하거나 구입할 때는 몰랐는데 타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은 구입하는 문제보다 사고 나서 운영 중에 생기는 문제로 오토바이를 포기하거나 중고로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 문제가 바로 AS 문제입니다. 이는 수리하기 편하냐, 부품 보급은 잘 되냐, 수입처가 오래 잘 유지하고 수입을 잘 해주냐, 이런 문제도 포함됩니다. 수리비가 아무리 비싸도 고쳐야 한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싸도 고칠 수 없거나 오토바이 자체의 고질병으로 고생을 한다면은 그리고 부품 보급도 잘 안 된다면 다시 타기 싫은 오토바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별 문제와 AS에 관한 문제를 오늘은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사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순서는 오토바이 수입사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혼다코리아, 말이 필요 없는 국내 최대 오토바이 업체죠. 자동차, 아웃보드 엔진 등 다양한 수입 품목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오토바이 매출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자동차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너무 매출 비율이 높아서 이제는 슬슬 갑질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혼다 대리점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혼다 모터사이클 딜러, 혼다 모터사이클 판매점으로 철저하게 구분되어 운영이 됩니다. 딜러는 모든 제품을 판매, 정비가 가능한 곳이고 판매점은 125cc 이하, 125cc, 350cc를 구분해서 판매, 정비하는 업체로 나누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배기량 딜러점과 저배기량 판매점이 나뉘어 있어서 고배기량 오토바이 경우 저배기량 판매점에서 정식 AS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고배기량을 구입하는 경우 고배기량을 취급하는 딜러점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문제는 딜러점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죠. 오토바이는 한번 수입하면 꾸준히 오랫동안 단종하지 않고 유지해주는 괜찮은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부품이나 정비에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 추천 목록에 항상 들어가는 메이커가 혼다입니다. 오토바이야 적당히 잘 만들고 고장도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무난무난하죠. 한국모터트레이딩, 현 시점에 기흥을 추월해서 2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야마하를 수입하던 회사로 2003년 정식 수입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예전에는 야마하 본사 홈페이지에 딜러십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식 딜러십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하 중에 유명한 것이 아웃보드 엔진과 보트는 현대상공 모터스라는 곳에서 따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야마하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분야는 야마하 뮤직 코리아, 피아노, 기타 포함한 악기 유통 분야는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악기 분야에서 야마하 매출 비율이 국내에서 높아서 그런 듯하기도 합니다. 일단 요즘 살짝 왜 그러나 할 정도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매장이나 서비스 시설 투자가 갑자기 많아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나름 매출이나 수익에서 튼튼하고 서비스도 많이 좋아진 느낌입니다. 예전에 차덱, 타각 위주로 연식을 사기치고 그런 짓은 이제는 안 하는 모양입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오토바이를 발빠르게 수입하기보다는 무척이나 보수적인 라인업을 수입하는 것이 최대의 단점인 회사죠. 예전에 슈퍼 때레나에서 뒤어서 그런가 하여간 소극적인 영업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 외에는 트집 잡을 일이 없는 그런 수입 업체입니다.
다음은 기흥 모터스, 할리, 두카티, 로얄 엔필드, 알파인스타, 피렐리 타이어, 테슬라 바디 수리, 그리고 웨버 그릴, 왓츠 스포츠, 이렇게 해갖고 무지하게 많은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때 1천억대를 넘으며 부동의 2위를 고수하던 기흥이죠. 지금은 야마하게 따였죠. 코로나 시기였던 2000년도 2022년까지 호황을 누리던 업체였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캠핑용품, 레저 스포츠 전문 업체로 유명했으나 잘못된 시장 판단과 경영 실기로 나락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시장 상황도 최악인데 투항상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겼죠. 현재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는 15%로 확정되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수입 관세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마 최소 15% 이상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FTA 관세가 0%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최소 할리는 15%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유럽이나 일본산 메이커는 FTA 협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관세가 0%입니다. 문제는 미국 내 생산에 있어서 오토바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철광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가 15%에서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때 최소한 20에서 30% 이상 할리 공장 출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국내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 수출 관세를 커버하기 위해서 환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기흥의 입장에서는 할리는 최소한 20%에서 50%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려봤던 기존 가격을 동결할 경우 기흥은 20에서 50%의 수익이 감소하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할리라는 오토바이는 새 것을 사는 것은 바보, 호구라는 인식이 많이 생긴 것도 저조한 판매량에 영향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또 1,300만 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중국 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중국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한 1, 2년 타고 처벌하면은 10에서 15% 정도 강가만 생겼지만은 지금은 거의 30% 이상 강가가 생길 정도로 중국 가격이 개판이 됐죠. 문제는 기흥이 어려울수록 부품 수급이나 영업점을 줄여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벌써 할리 광주나 대전 서비스점을 폐쇄하고 두카티 서비스점이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직원 수는 계속 줄고 있고 사람을 계속 뽑고 있다는 것은 업계의 소문이 파다해서 이제는 지원도 안 한다는 것으로 봐서 업계 이미지도 좋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도 개선되고 있지도 않죠. 또 수리 정비 수가도 수입 자동차보다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엔진오일 한번 교환하는 것도 여타의 일본 업체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한마디로 오토바이를 유지하는 비용이 일제 오토바이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감당 못할 거면은 할리 못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거지는 할리 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호구짓 당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얄 엔필드도 현지 인도 가격보다 20에서 50% 정도 비싸게 엄청나게 비싸게 국내에 판매하고 수리비도 비싼 편이죠. 그래도 할리가 망해가는 상황에 로얄 엔필드라도 팔아야 하는데 로얄 엔필드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도 신차가 나올 때마다 야금야금 올려서 거의 일제 오토바이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나 유럽산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구입한다면은 중고가 문제나 무게, 성능, 출력, 내구성 문제가 있어서 만족할 만한 오토바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레트로한 감성을 원한다면은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저라면 그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두카티는 지방에서 좀 어려운 오토바이죠. 일단 수리점도 서울 경기에 거의 다 몰려있고 그나마 더 수리점이 줄어서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 고장이 안 나는 오토바이도 아니고 지방에서는 두카티를 만나기도 힘들죠. 아마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두카티와 로얄 엔필드 법인을 합쳤습니다. 그렇다고 로얄 엔필드 수리점에서 두카티를 수리해준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졌지만은 보는 것과 내가 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지나 고장 많기로 악명이 높은 오토바이에 수리점도 없다면 안 타는 것이 답이죠. BMW 모토라드. BMW도 국내에서 많이 파는 메이커입니다. BMW 직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차를 워낙 많이 팔아서 오토바이 파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도 매니아층이 두텁고 한번 BMW 타보면 다시는 다른 메이커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을 정도로 혼다 골드윙과 같이 취향을 많이 타지 않고 많이들 좋아하는 드림 오토바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는 않은 메이커죠. 의외로 고장률이 높은 메이커죠.
예전에는 클러치 교환을 하면은 오토바이를 반으로 잘라서 분해해야 할 정도로 정비성도 좋지 못한 메이커였지만은 R1200GS부터는 클러치가 앞으로 와서 그럴 정도로 대공사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임도 비싸고 부품 가격도 일제에 비하면 엄청 비쌉니다. 전자장비 중에 디스플레이가 유난히 큰 것을 BMW는 장착을 했지만은 할리나 혼다처럼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마음대로 작동시켜서 내비게이션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GS 어드벤처에는 꾸준하게 수백만원짜리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아직도 끼워서 팔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 아답터를 이용해서 카프라이드 모니터를 운영할 수는 있는데 아답터가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냥 스마트폰 쓰시는 게 현명한 답일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500만원은 발라야 그래도 3박스 옵션 한 것으로 좀 보일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S 네트워크 KTM, 제가 과거에 LG 생활연구소와 협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LG 계열의 회사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말리지 않는 회사죠. 그리고 절대 있는 사람 내쫓거나 업무로 푸시를 안 해서 한번 들어온 사람은 절대 나갈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안정성과 지속성은 보장받는 대신에 발전성과 혁신성이 무척이나 떨어지고 일의 진행이 엄청 늦습니다. 한마디로 속 터지는 회사라는 점이죠. KTM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품 수급이 늦어져서 입고 수리 출고가 늦어지는 현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KTM이 수리할 일이 없는 고장나지 않는 오토바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뭐 사업을 포기하거나 영업의 지속성은 있지만은 LS 네트워크를 믿고 수리하기에는 마음속에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스즈키 CMC, 스즈키 코리아. 스즈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일본 스즈키가 출자하거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경주 일가가 주식을 나누어 가진 업체로 2005년에 공식 딜러로 선정된 이후에 200억에서 300억대 매출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공급망이나 정비망이 여타 업체보다는 떨어지지만은 예전에 스즈키가 국내에 공식 수입하기 전에 중구난방으로 수입할 때 형성된 정비 실력이 있는 엔지니어가 많은 업체로 그렇게 수리나 정비가 어려운 메이커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품 수급이나 정비는 의외로 쉬운 면이 있어서 수리도 잘 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가격을 책정하는 메이커로도 유명하고요. 다만 커터나 미들급 라인업이 좀 부족하고 상할 밀착형 저배 기량이 거의 없어서 매출은 높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메이커입니다. 오토바이 내구성, 고객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메이커로 어떤 오토바이를 선택해도 만족도가 높고 아주 명기라고 하는 하야부사, 브이스트롬 등 많은 모델들을 배출한 메이커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스즈키 선혜기 사업도 아주 유명한데 국내에서는 인디언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화창상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공업 가와사키, 이름에서 보듯이 한국모터 트레이딩의 야마와 같이 대전을 본거지로 가지고 있는 수입사입니다. 솔직히 가와사키는 오토바이 수입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건설 장비 및 특수 장비가 주업이고 오토바이는 어쩔 수 없이 수입해서 파는 그런 형국으로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회사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어디서 사기도 힘들고 정비나 수리도 그닥 쉽지는 않죠. 일제 메이커 혼다, 야마하, 스즈키보다 부품 가격이 엄청 비싼 단점도 있는 회사죠. 제가 10년 전에 가와사키 1000SX를 1300만원에 사이드 케이스까지 끼워 팔고 있을 때 구입하러 갔는데 라디에이터 부품 하나 가격이 130만원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5년에 1300만원 하던 1000SX가 이제는 2145만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창상사, 인디안 모터사이클, 포라리스. 화창상사의 출발은 해상 육상발전기 엔진을 주로 수입하던 회사로 바다 관련 보트 엔진을 주로 수입하던 회사입니다. 현재도 관련 업종을 수입을 많이 하는 아주 오래된 회사죠. 포라리스 제트스키, ATV, 스노우모빌, 알레니즈 모터사이클, 커민스 엔진, 코마츠 중장비, 리갈 보트, 스즈키 아웃보드 모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오토바이의 미국 내 위치는 할리보다는 한 4,5천 불 정도 저렴한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지만은 가격도 저렴하고 고장도 별로 나지 않는 내구성이 좋은 오토바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엔진은 116 엔진만 남고 전부 순회가를 완성한 오토바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가격적으로 너무 고가에 팔고 있다는 것과 서비스점도 할리처럼 할리만 정식으로 취급하는 서비스점이 아니고 그냥 여러가지 취급하는데 인디언도 취급하는 정도의 서비스 센터인데다가 문제는 엔지니어가 실력이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가리기 어렵다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리보다는 훨씬 성능적으로나 내구성이 우수한 오토바이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크 코리아, 트라이언프, 킴코, 2025년 가장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회사가 아마 여기일 겁니다. 올해 스피드 400 뒷방 사건으로 유튜브에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죽이는 AS로 분위기를 뒤집었죠. 저희 관점에서 문제를 짚어보면은 1차 시동 꺼짐으로 입고해서 수리가 안 돼서 2차 입고를 다시 하고 가다가 또 시동이 꺼져서 뒷방을 맞았죠. 그런데 오토바이를 교환해주는 것으로 끝내서 해당 소비자는 해피한 결말로 끝났지만은 저라면 그 오토바이 다시 안 탈 것 같습니다. 만약 똑같은 고장으로 똑같이 교환해준다면 한번 타보는 거 고민하겠지만은 교환 받은 사람은 다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장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바꿔줄까요? 피아조, 베스파 코리아, 베스파, 피아조, 아프릴리아, 모토구찌,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는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메이커 DNA 모터스, 과거 대리미안 메이커가 AJ그룹 산하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아주그룹에서 2010년 계열 분리된 회사입니다. LG와 LS, GS, ES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주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전봇대를 가장 많이 생산하던 회사입니다. 현재는 충주 산척에 공장이 완공돼서 창원에서 충주로 완전히 본사도 옮긴 상황이죠. 원래 여기 충주 공장은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활용된다고 했는데 급여 인원 변동이 없는 거 봐서는 그냥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중국산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만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나마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스쿠터가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어서 다행이지만은 좀 아깝다고 생각되는 면이 많은 회사입니다. 대리점, 정비센터 망이 아주 촘촘한 회사로 다행히 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어찌 보면 혼다보다도 수리가 쉬운 메이커입니다. KR모터스, 왜 문을 안 닫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회사죠. 그래도 창원 공장은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자본 잠식이 안 되었으나 문제는 그 자본도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고 매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 한국에서 철수해도 크게 안 이상한 회사죠. 현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리가 안 되고 또 일부 부품은 제품의 하자로 고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게 아킬라 300 어떠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KR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답글 달고 있습니다. 한손모터스, 여러분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 회사일 텐데 2023년 HJC와 효성모터스를 같이 인수했던 회사입니다. 원래 효성스즈키 부산 총판으로 출발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자체적으로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많은 판매망과 수리망을 가지고 있어서 부품 보급이나 수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젯, ADV, 아르떼, 바네트, 뮤트를 수입하고 있죠. 약간은 2% 부족한 것도 있는 오토바이를 많이 수입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문제는 없고 배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스쿠터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레트로한 감성의 바네트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업체를 몇 군데 좀 거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토스타 코리아, CF모토, 존테스, 보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업체 중에 가장 규모가 있는 업체이고 CF모토, 존테스, 보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회사가 모토스타 코리아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450MT를 리뷰했던 회사지만은 그나마 회사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회사 매출액으로 본다면 200억 정도의 직원도 20여 명 근무하는 그래도 회사 같은 회사입니다. 스즈키와 비슷한 규모죠. 전에는 대만산 SYM이라는 스쿠터를 오래 수입 판매하던 회사입니다. 사장님이야 직원들도 애사심을 가지고 참 열심히 뛰는 회사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올해 CF모토 450MT가 그래도 시장에 잘 안착되었고 존테스 보고도 꽤 상업용 배달 시장이나 쿼터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CF모토가 모토스타 코리아와 그린모터스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CF모토의 법인이 두 개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과거의 오토바이 수입 경력이나 회사 규모, 운영 형태를 봐서는 믿을만한 유일한 회사가 모토스타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도 장사하다 시원찮으면 장사 때려 엎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만약 수입상이 이런 짓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유야 먹고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오토바이는 5년 10년 타는 물건입니다.
700만원짜리 오토바이 1, 2년 타고 버릴 거 아니면은 언제 문 닫아도 안 이상한 오토바이 수입상에서 취급하는 물건 사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0년 정도에 중국산 저가 오토바이가 판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티백이 100만원대에서 200만원대로 오토바이 가격이 2배로 뛰어서 어려울 때 중국산이 100만원대 초중반으로 시중에 깔리면서 대박을 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타보니 뭐 언덕도 못 올라가던 그런 오토바이가 태반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수입하던 회사들 지금 다 문 닫고 도망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하는 업체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오토바이는 권장도 언급도 피하는 편입니다. 대충 생각나는 대로 업체 실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은 두 편으로 분리해서 나갈 겁니다. 회원 전용은 원본으로, 일반용은 걸러서 편집해 내보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날이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요즘 라이딩 하다 보면은 길가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미끄럽습니다. 가을 라이딩 잘하시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